지난 토요일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이었죠.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시간별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지난 17일 0시 49분 피해 여성이요. 정확하게 가해자, 그러니까 범인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아무개의 집에 지금 있는데 흉기로 나를 살해하려고 한다라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장 경찰에서는 긴급 상황을 뜻하는 코드 제로를 발동을 했는데요. 이 코드 제로가 무색하게 54분이나 지난 뒤에 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54분에. 그래서 실제로 체포를 한 것은 50여 분이 지난 뒤였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50분이나 지난 뒤에 현장 주소를 파악하고 도착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 처음에는 이 느긋하게 신고 장소를 찾아 돌아다니는 경찰관들의 모습 때문에 또 논란이 됐죠. 그 당시 황당한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흉기 위협을 받고 있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 뒤의 상황인데 경찰관이 근처에 나타났지만 주머니에 손을 꽂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40분이 지난 상황에는요. 경찰은 여전히 장소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 바로 저 모습 때문에 또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긋하게 신고 장소를 찾는 이 경찰관들의 모습이야 그렇다 치고요. 자, 더 황당한 내용이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112에 내가 지금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개의 집에 있고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렇다면 이 주소를 말한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초기에 112 지령실에서 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걸 전달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아하.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고가 일어났는데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장소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고를 받았으면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 지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전화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그럼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는 게 뭡니까? 강력 사건,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코드 제로 발령하는 거예요. 촌각을 다투는 그럼요. 상황일 그럼 때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이용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고 접수로 온 모든 녹취록을 가능한 모든 걸 다 분석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줘야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네. 그 내용 전부 활용해서 범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 이름 광명시의 강땡땡 강모 씨 네. 집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이 내용을 그냥 허투루 들은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아니면 들었는데도 전달을 안 해준 거죠. 네. 그리고 활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에요. 근데 네. 범인이 휴대전화를 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잡히잖아요, 더 이상.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를 찾는 것은 약 100m 반경으로 찾아요. 그러면 네. 어딘 줄 알 수가 없죠.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경찰의 모습 봤지 않습니까? 네. 찾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그 이름, 아까 네. 강모 씨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의 이름을 알았다고 하면 바로 찾아서 주소가 어딘지 알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을 썼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서 저 범행을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네. 경찰이 이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코드 제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나서 찾지 못하니까요. 결국 38분 후에 다시 들어요, 이거를. 네. 녹취록을. 그래 그때 찾아낸 거예요. 네. 그래서 전달해 줬는데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미 사건은 벌어진 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112 지령실에서는요, 신고가 들어온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잘 그렇죠. 정리해서 현장에 출동한 사람 전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네. 결국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자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추가 취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몇몇 석연치 않은 거짓말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A 취재팀이요. 경찰의 현장 출동이 늦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취재를 시작했을 때 경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가족이 만났을 때 피해자 이름을 확인을 했고 주소 조회를 하니까 나오죠. 지금 경찰은요. 신고가 접수된 후에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서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서 주소를 찾았다. 이렇게 지금 저희 취재진에게 얘기했는데 지금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또 아니라면서요. 아, 그건 언뜻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제가 경찰이라도 가서 어머니 지금 어디 있을까를 물어보지 어디 가셨나를 물어보지 네. 누구랑 같이 있을까를 물어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유족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피해자 딸 같은 경우에도 경찰은 엄마가 있을 만한 곳과 인상 차기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채널A 취재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는 유족들 말이 피해자의 딸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갔던 거는 20분이고 네. 그때는 이제 어디 있을지 하고 인상 차기만 물었다가 27분에 7분 정도 지나고 나서 112 신고에 들어온 녹취록을 재확인하면서 가해자 다시 들어본 거예요? 네, 가해자 이름을 확인을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자 딸한테 이름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어디 사는 줄 아니 하고 물어봤다는 게 37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의 이 말은 맞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해자, 범인의 주소를 이 딸이 문자로 경찰한테 알려줘서 그 주소로 경찰들이 출동을 했다는 사실이 저희 채널 A 취재팀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명 내용에도 뭔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 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2 상황실에서 처음 신고를 받았던 그 경찰 또는 출동했던 경찰 뭐 이런 개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총체적인 경찰 시스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코드 제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발령되는 거예요. 가장 위급한 상황에 발령되는 제로, 코드 제로인데 이 상황이 되면요. 경기 남부경찰청 112 센터가 최종 지휘부가 됩니다. 네. 다만 그때 녹취록이라든지 신고에 들어온 내용들을 거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경기 남부경찰서, 광명경찰서, 현장 출동 경찰관 모두 이게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함께 들었는데 접수 지령을 왜 한 사람, 그러니까 접수를 받았던 한 사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네. 이런 여러 경찰들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 군데서 걸러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접수받은 한 사람의 물론 그 사람도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찰 관계자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 군데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네.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112 신고를 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가해자의 이름까지 얘기하며 그 사람 집에 있다라고까지 신고를 했지만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50분이 지난 뒤에 경찰은 현장에 도착했고요. 심지어는 그 내용을 27분이나 지나서 다시 신고 내용을 녹취를 경찰들이 확인해 본 다음에 아, 이 가해자의 이름을 얘기를 했었구나.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초기에 취재를 나섰던 우리 취재진에게도 경찰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밝혀진 내용이고 유족들에게도 이런 상황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정직하지 못하고 좀 쉬쉬하고 넘어갔던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본인들도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아니까 쉬쉬했다는 거고 유족들한테만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국회의원실에 거듭된 요청도 계속 거부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경찰이 제때 출동했었으면은 그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직무상 잘못을 한 거니까는 네. 유족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실에서도 이게 확인이 된다면은 이게 뭐 청문회 아니 뭐 국정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런 것들을 뻔히 안고 잘못한 거를 자기들도 아니까는 그냥 네. 아까 감추려기에 급급했다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은 그 당시 112 상황실 녹취록을 공개하면 명확하게 다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112 상황실 녹취록이 공개가 된다면 저희 뉴스에이 라이브 팀에서도 이 내용 다시 한번 저희가 명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